김종수 온근 새벽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잦아드는 산골 마을의 고요 속에서 눈을 떴다. 낡은 시계는 희미한 야광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정확하게 그를 새벽 4시에 깨웠다. 허름한 단칸방은 밤새 묵은 항이 한치로 가득했고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그만의 세상임을 알렸다. 그의 손이 더듬더듬 벽을 짚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탁 하고 스위치가 내려가자 낡은 백열정우가 윙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주황빛을 내뿜었다. 빛은 방 안의 모든 주름진 구석들을 더욱 도드라지게 비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여든이 넘은 노구, 라오추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의식처럼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방 한켠에 간이로 마련된 공간이 전부였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놓여 있었다. 쌀을 씻어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뭉근한 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었다. 밥을 하는 동안 그는 화장실로 향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칫솔에 소금을 묻혀 이를 닦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다.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빛바랜 눈빛.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쉽게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것이 남아있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단조로웠다. 갓 지은 하얀 죽 한 그릇과 푹 익은 묵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뜨거운 죽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자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음미하듯 식사를 했다. 숟가락이 낡은 양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늘 하던 대로 창가로 향했다. 낡은 나무 창문 밖으로는 아직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푸른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안개 너머의 세상으로 향하는 듯했다. 그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그에게는 영영 닿을 수 없는 혹은 이미 잊혀진 과거의 잔영 찬잉일지도 몰랐다. 창가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아들 내외, 그리고 앳된 손주 민준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세월의 흔적은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다. 특히 손주 민준이는 군복을 입은 채 늠름하게 서 있었다. 민준이가 입대한 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구나. 그는 생각했다. 가족 사진은 그의 유일한 위안이자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였다. 그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고는 거친 손가락으로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닦아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 공간은 어쩌면 그의 자발적인 유배지 같았다. 오전 내내 그는 낡은 옷들을 기웠다. 실과 바늘은 그의 손끝에서 마법처럼 움직였다. 닳고 다른 옷들도 그의 손을 거치면 다시 생명을 얻는 듯했다. 그의 솜씨는 한평생 몸에 익은 것이었다. 옷을 깁는 동안에도 그의 생각은 이따금씩 과거로 흘러갔다. 가끔씩 손주 민준이의 걱정이 그를 덮쳤다. 민준이는 늘 여리고 착한 아이였다. 군대에 가서 잘 적응하고 있을지, 혹시 힘든 일은 없을지 늘 노심초사였다.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다. 점심 역시 간단했다.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와 먹는 것이 전부였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다. 오후의 햇살이 마루에 비쳐
그의 앙상한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낮잠에서 깨어나 마당으로 나섰다. 낡은 호미를 들고 텃밭을 일구었다.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는 그의 손길은 능숙했지만 예전 같지 않게 자꾸만 허리가 쑤셨다. 텃밭 한 구석에는 그가 애지중지 키우는 이름, 모를 들꽃 몇 송이가 심겨 있었다. 그는 꽃잎에 묻은 흙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물을 주었다. 꽃은 그의 삶의 유일한 활력소인 듯했다. 그의 삶은 이처럼 조용하고 느리고 그리고 단조로웠다. 세상은 그를 잊은 듯했고 그 또한 세상에 잊혀지기를 바라는 듯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종수 온근 마루에 앉아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그의 고독한 삶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듯했다. 그때 앙상한 마당 한 구석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갈색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비쩍 마른 몸에 털은 여기저기 엉겨붙어 있었고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이 영락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유기견이었다. 강아지는 그의 눈치를 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지만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김종수 온근 잠시 망설였다. 그 자신도 한 끼를 걱정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강아지의 눈빛은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아까 남겨두었던 죽 한 덩이와 김치 몇 조각을 접시에 담았다. 찬밥이지만 이 작은 생명에게는 귀한 양식이 될 터였다. 그는 접시를 들고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죽 냄새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코를 킁킁거렸다. 괜찮다. 괜찮아. 어서 먹어라. 김종수 온근 나지막이 속삭이며 접시를 땅에 내려놓았다. 강아지는 굶주렸는지 허겁지겁 죽을 먹기 시작했다. 먹는 내내 꼬리를 흔들며 고맙다는 듯 그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김종수 온근 강아지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차가웠던 그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강아지도 어쩌면 자신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남은 저녁 식사를 간단히 때우고 강아지에게 낡은 담요를 깔아주며 함께 마루에서 밤을 보냈다. 그날 밤 김종수 온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의 존재가 그의 고독한 삶에 아주 작은 그러나 소중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혹시 도시에서 온 독촉장 같은 것일까? 그는 짐작하며 봉투를 뜯었다. 편지는 손주 민준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민준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그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다. 민준이는 군대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했다. 훈련은 고되고 선임들은 엄하며 무엇보다 가족이 너무 그립다고 적혀 있었다. 특히 외롭고 지쳐 있을 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정겨운 목소리가 그립다는 내용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할아버지, 꼭 한 번만이라도 면회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 얼굴만 봐도 힘이 날 것 같아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그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민준이는 그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그의 삶의 작은 희망이었다. 김종수 온근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민준이의 글씨에서 묻어나는 지친 기색과 간절함이 그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민준이를 생각하면 늘 가슴 한켠이 아렸다. 어릴 적부터 병약했던 아들과 며느리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민준이마저 할아버지의 손에 자라야 했다. 그는 늘 민준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민준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다. 민준이가 군대에 간 후로는 연락조차 변변치 않아 늘 걱정이었다. 그날 밤 김종수 온근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민준이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할아버지 얼굴만 봐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가야 해.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민준이에게 가야 해. 그에게는 민준이가 세상의 전부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민준이의 안녕이 가장 중요했다. 다음 날 아침 김종수 은근 새벽부터 길을 나섰다. 낡은 배낭에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와 직접 만든 작은 부적 같은 것을 챙겼다. 부적은 민준이가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이었다. 마을 입구까지 걸어 나가는 길은 멀고 힘들었다. 삐걱거리는 무릎과 저릿한 허리가 계속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결연함이 솟아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자신을 돌보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손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할아버지였다. 몇 시간의 버스 여행과 다시 시골길을 한참 걸어 그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목적지인 군부대 정문에 도착했다. 먼 길을 걸어온 탓에 그의 몰골은 더욱 초라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그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은 누가 봐도 시골에서 갓 올라온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과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정문에는 젊은 장교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을 한 박서준 대위, 팍서주온. 그는 명문대 출신의 군 장성 아들이라는 배경 덕분에 어릴 적부터 오만하고 특권 의식이 강했다. 다른 한 명은 그 옆에 서 있는 이진우 중위, 리진우였다. 그는 박서준 대위보다는 비교적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윗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는 편이었다. 김종수 온기 문 앞으로 다가가자 박서준 대위가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할아버지, 여기 어디 오셨습니까?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감이 담겨 있었다. 손주 면회 왔습니다. 김민준 이등병입니다. 김종수 온근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 탓인지 약간 떨렸다. 박서준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김민준 이등병이요. 요즘은 이런 분들도 면회를 온답니까? 면회 신청은 하셨습니까? 신분증은요? 혹시 그냥 어르신들 무료급식 주는데 찾으신 거 아니고요. 그의 말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이진우 중위는 옆에서 박 대위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지만 차마 끼어들지는 못했다. 김종수 온근 주머니에서 낡은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주민등록증은 오래되어 사진마저 희미했지만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은 분명했다. 면회는 전화로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김민준 이등병 할아버지라고요. 박서준 대위는 대충 주민등록증을 훑어보더니 손가락으로 탁 하고 튕겨 김종수 옹에게 돌려주었다. 그런 연락받은 적 없는데요. 그리고 할아버지 행색이 이게 뭡니까? 부대 위신이 떨어지게 지금 시간도 넘었고 아무런 절차도 안 밟고 무작정 찾아오시면 면회 허락해 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일말의 자비심도 없었다. 그는 김종수옹의 낡은 옷차림과 지친 표정을 보며 더욱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총우석 노인네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
박서준 대위의 머릿속에는 오만한 생각이 가득했다. 김종수홍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먼 길을 달려온 피로보다 더 큰 모멸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민준이에게 줄 도시락이 담긴 꾸러미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토록 기다렸던 만남이 이렇게 허무하게 좌절되다니.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강렬한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박서준 대위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 불꽃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모멸감이 뒤섞여 만들어진 분노와 결의의 불꽃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없이 돌아서 부대 정문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절뚝거렸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이대로 민준이를 보지 못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의 품속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과 함께 그의 손주를 위한 작은 부적, 그리고 그의 가슴을 찢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박서준 대위의 비웃음과 이진우 중위의 착잡한 표정만이 남았다. 이진우 중위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저렇게 힘없는 노인을 매몰차게 내쫓아도 되는 것일까? 그는 김종수홍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김종수홍은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부대 정문에서 멀어져 갔다. 그의 등은 한껏 구부러져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억울함과 모멸감, 그리고 손주를 향한 애틋함이 뒤섞여 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정처 없이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길게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다. 비바람에 바래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마치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부스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주머니를 뒤적여 동전 몇 개를 꺼냈다. 손이 떨려 동전을 전화기에 넣는데 애를 먹었다. 동전이 짤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부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첫 몇 자리까지는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이내 그의 손가락은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숫자를 찾아 눌렀다. 마치 수십 년간 수없이 눌러왔던 번호인 것처럼 망설임이 없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김종수옹의 표정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의 눈빛은 늙은 노인의 그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수화기 저편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종수 옹군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이든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젊은 시절의 그가 다시 돌아온 듯 맑고 또렷했으며 깊은 권위가 느껴졌다. 김성호 장군인가?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확인하는 듯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랜만이군. 김종수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경악과 혼란,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듯한 의문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이진우 중위는 아까 노인이 떠난 방향을 계속 주시하며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박서준 대위는 시계를 보며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고 있었다. 그때 부대 정문 뒤편에 있던 박서준 대위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대위 박서준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고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준 대위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이진우 중위는 흘긋 박서준 대위의 변화를 눈치챘다. 한편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김종수 온근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내 손주, 김민준 이등병 면회 문제로 부대에 왔다가 문전박대당했다. 대위 나부랭이 녀석이 늙으니 행색이 초라하다며 무시하는군. 군인의 본분과 예의를 잊은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분노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자네가 처리해주게. 모든 것을 원칙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내 이름은 들먹이지 말고 그저 한 노인의 면회 요청이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게. 김종수 온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할 말을 마쳤다는 듯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다시 짤랑하고 울렸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부스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어딘가 당당하고 결연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고요할 뿐이었다. 그때 부대 정문 앞은 갑자기 비상이 걸린 듯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박서준 대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다. 네, 지금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명백한 공포가 느껴졌다. 이진우 중위는 박서준 대위의 모습을 보며 어리둥절했다. 대위님,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박서준 대위는 이진우 중위의 질문에 대답할 여유도 없이 허둥지둥 부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지금 당장 김민준 이등병 면회 신청 기록 전부 확인해. 그리고 오늘 정문 방문자 기록도 전부 뒤져봐 빌어먹을. 난리 났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식은땀으로 번들거렸다. 박서준 대위는 온 부대를 뒤집어 엎을 기세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의 발신자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군 최고위 사령부의 비서실장이었다. 비서실장은 격노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오늘 오전 김민준 이등병의 면회 신청을 거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즉시 보고하라. 그리고 김종수라는 노인의 신원을 당장 확인하라. 이 사건은 단순히 면회 거절 문제가 아니다. 상상도 못할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소리쳤다. 박서준 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보았던 초라한 노인과 방금 전 전화를 걸어온 존재가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단순한 민원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은 분명 그 이상이었다. 이진우 중위는 박서준 대위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아까 김종수 옹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저 시골 노인의 허풍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박서준 대위의 저런 반응을 보니 뭔가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박서준 대위의 행동을 주시했다. 박서준 대위는 몇 분도 채 안 되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와 당혹감만이 가득했다. 박서준 대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토끼처럼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과 불안이 역력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군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재앙의 서곡이었다. 그는 간밤에 김민준, 이등병의 면회, 신청 기록과 모든 방문자 명단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 어떤 기록에서도 김종수라는 이름의 노인이 사전에 면회를 신청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과 안일함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다. 그는 노인이 그저 허풍을 떠는 시골 노인이라고 치부하며 대충 얼버무렸던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날이 밝자마자 부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와 달리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새벽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박서준 대위의 얼굴은 여전히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부대 곳곳을 초조하게 돌아다니며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부대원들은 영문을 모른 채 그저 상부의 지시에 따랐지만 박서준 대위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임을 직감했다. 오전 9시 정각. 부대 정문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다. 차량들은 최고위층 간부들이 사용하는 방탄 차량들이었다. 선두 차량의 문이 열리고 흰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가 내렸다. 그는 다름 아닌 합동참모의장 김성호 대장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여러 명의 장성급 장교들과 군사 법무관들이 차례로 내렸다. 부대 정문에 도열해 있던 모든 병사들과 장교들은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경례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얼굴에는 명백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서준 대위는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제 그가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비서실장이 김성호 대장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박서준 대위를 향해 싸늘하게 꽂혔다. 이곳이 바로 시험대, The Arena 였다. 박서준 대위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평가될 장소. 어제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초라한 노인으로 인해 그의 군 생활 전체가 이 최고위층 앞에서 심판받게 된 것이다. 김성호 대장은 부대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박서준 대위는 군기가 바짝 든 자세로 대장 앞에 섰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어 침을 몇 번이나 삼켜야 했다. 박서준 대위인가? 김성호 대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네, 대위 박서준입니다. 충성 박서준 대위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대답했다. 어제 오전 김종수라는 노인의 면회 신청을 거부한 것이 자네인가? 김성호 대장의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서준 대위의 심장을 꿰뚫었다. 박서준 대위는 순간 말을 더듬었다. 그것이 신원 확인이 불확실했고 사전 면회 신청도 없었기에 부대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려 애썼다. 김성호 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서준 대위를 응시했다. 부대 보안 신원 불확실 자네는 군인의 기본적인 예의와 인간에 대한 존중을 망각했군.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존재이지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자가 아니다. 그때 부대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임시 휴게실에서 김종수 옹기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여전히 낡고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는 침착하고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모든 시선이 집중된 경기장 한복판에서 홀로 고독하게 서 있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존재감만으로 그곳에 있었다. 이진우 중위는 멀리서 김종수 옹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제 그토록 초라해 보이던 노인에게서 알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그는 박서준 대위가 감히 이 엄청난 상황을 홀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섬뜩함을 느꼈다. 김성호 대장은 김종수 옹을 향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대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에 박서준 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대장님이라니, 저 초라한 노인에게 대장님이라 부르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김종수 옹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김성호 대장은 박서준 대위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에게 단 5분만 주겠다. 5분 안에 자네가 왜 이분을 문전박대했는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숨기는 것이 없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고하라. 시간은 흐르고 있다.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마라. 시계 초침 소리가 부대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박서준 대위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는 거짓말과 변명, 그리고 모순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김성호 대장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박서준 대위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더욱 초조해졌고 그의 말은 점점 더 횡설수설해졌다. 그의 눈은 김종수 옹을 흘끗 보았지만 김종수 옹은 그저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다. 박서준 대위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었다. 박서준 대위의 횡설수설은 5분이 차이 되지 않아 스스로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고 식은땀은 그의 턱선을 타고 줄줄 흘러내려 군복을 적셨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이리저리 굴렀고 결국 김성호 대장의 얼어붙은 눈빛과 마주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군기가 바짝 든 그의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겁에 질린 한 젊은 장교의 모습뿐이었다. 김성호 대장은 박서준 대위의 말을 끊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자네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압도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장교 한 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군복에는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특별한 휘장이 달려 있었고 그의 옆에는 당시 군을 이끌던 최고의 장성들이 함께 서 있었다. 이진우 중위는 물론 모든 병사들과 장교들은 사진 속 인물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김성호 대장은 태블릿을 든 채 김종수 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금 여기 계신 이분, 김종수 옹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다. 그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설적인 독수리 특수부대추의 창설자이자 초대 사령관이셨던 김종수 대장이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부대 정문 앞에 서 있던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경악과 충격이 교차했다. 대장님, 박서준 대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갈라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온몸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어제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초라한 노인이 바로 전설 속에 존재하던 인물이었다니. 김성호 대장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김종수 대장님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몸 바쳐 싸우셨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신 진정한 영웅이시다. 당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분은 국가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조용히 은퇴하여 평범한 삶을 택하신 진정한 군인의 표본이시다. 그런 분을 감히 낡은 옷차림과 외모만으로 판단하여 문전박대하다니 이것은 단순히 한 노인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김성호 대장의 목소리는 갈수록 격앙되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다시 박서준 대위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박서준 대위 자네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자네가 부대보안 운운하며 핑계를 댈 때 정작 자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 이는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과 판단의 부재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박서준 대위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도피처였던 변명마저 산산조각났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때 조용히 서 있던 김종수 대장 옹기 천천히 앞으로 한 발자국 나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형의 위압감은 모든 이들을 압도했다. 그는 박서준 대위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김종수 대장 옹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박서준 대위의 모든 거짓과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박서준 대위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절망감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군중의 반응이 폭발했다. 맨 앞에 서 있던 이진우 중위의 얼굴은 경외심으로 물들었다. 그는 어제 자신이 노인을 돕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함께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역사적인 장면에 압도당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탄의 눈물이 그렁거렸다. 뒤편에 서 있던 모든 병사들과 장교들은 숨죽인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처음에는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김성호 대장의 설명과 김종수 대장, 옹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점차 경이로움과 존경심으로 바뀌어 갔다. 특히 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민준 이등병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그 초라한 모습의 할아버지가 전설 속의 인물이었다니.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것은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할아버지가 이토록 위대한 분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전율했다. 박서준 대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힘없이 풀려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모든 시선은 그에게로 향했고 그 시선 속에는 경멸과 비난 그리고 조롱이 가득했다. 그의 군 생활은 이 순간 완전히 끝장났다. 김성호 대장의 준엄한 선고와 김종수 대장옹의 압도적인 침묵 앞에서 박서준 대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김성호 대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군사 법무관에게 명령했다. 박서준 대위는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군사규율 위반 및 상관 모독죄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위한 조사를 시작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헌병 2명이 박서준 대위에게 다가섰다. 그는 저항할 의지조차 없이 힘없이 끌려나갔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의 화려했던 군 생활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모든 부대원들은 침묵 속에서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존경이 아닌 명백한 경멸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박서준 대위가 사라진 후 부대 안에 팽팽했던 긴장감은 일순간에 사그라들었다.
김성호 대장은 다시 김종수 대장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대장님, 부덕한 저의 지휘 아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김종수 대장 온근 고개를 살짝 젓더니 이진우 중위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진우 중위는 박서준 대위가 끌려나간 후에도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힘없는 노인을 외면했던 과거의 행동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고 있었다. 이진우 중위인가 김종수 대장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진우 중위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중위 이진우입니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네의 눈빛에는 양심의 가책이 보이는군. 김종수 대장 옹근 나지막이 말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이다. 자네는 어제 그 자리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할 용기가 없었지만 적어도 잘못된 것을 외면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더 용기 있는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게. 이진우 중위는 김종수 대장 옹의 따뜻한 꾸짖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굽혔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일을 평생 잊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는 김종수 대장 옹의 한마디가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음을 깨달았다. 김성호 대장은 김종수 대장 옹에게 다가가 정중히 제안했다. 대장님, 부대에서는 대장님을 위해 특별 예우를 갖추고자 합니다. 원하신다면 부대 내 명예 고문직을 맡아주시거나 혹은 국가 차원에서 대장님의 공훈에 대한 특별 표창을 다시 수여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수 대장 옹은 김성호 대장의 제안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일세. 명예나 직위는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가 없네. 다만 그의 시선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손주 민준이에게 향했다. 민준이는 여전히 감격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손주 민준이가 이곳에서 올바른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가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게. 그것이면 충분하네. 김성호 대장은 김종수 대장 옹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대장님, 염려 놓으십시오. 김민준 이등병은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며 그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마침내 김종수 대장 옹은 손주 민준이를 만났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다. 할아버지가 정말.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자랑스러움, 놀라움, 그리고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던 미안함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애워쌌다. 김종수 대장 온근 묵묵히 민준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의 눈개도 희미하게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그는 민준이의 어깨를 잡고 자신에게서 약간 떼어냈다. 민준아, 군인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김종수 대장 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날카로웠다. 민준이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나라를 지키는 국민의 방패입니다. 올해운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군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자여야 한다. 오늘 일 잊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계급이나 명예는 허울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마음으로 군복을 입고 있느냐이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깊은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훈련받는 이등병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이어받을 후손이자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걸어야 할 존재임을 깨달았다. 김종수 대장 온근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의 오랜 고독과 잊혀졌던 영광이 손주와의 재회를 통해 비로소 의미를 찾은 것이다. 김종수 대장 온근 다시 고즈넉한 산골 마을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죽을 쑤어 먹고 낡은 옷을 기우며 텃밭의 꽃들을 가꾸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더 이상 고독하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손주 민준이에 대한 따뜻한 자부심과 함께 그가 잊혀진 영웅이 아니라 여전히 조국과 국민에게 기억되고 존경받는 존재라는 깊은 평화가 자리 잡았다. 부대에서의 사건 이후 김종수 대장 옹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전설적인 업적과 겸손한 삶, 그리고 박서준 대위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그의 깊은 지혜는 모든 군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과거의 영웅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진정한 군인의 정신과 품격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김성호 대장은 직접 김종수 대장 옹의 삶과 철학에 대한 강연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그의 이야기는 군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과정으로 편입되었다. 젊은 장교들은 이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함을 경계하고 진정한 리더십과 존중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 이진우 중위는 김종수 대장 옹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그날의 일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군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병사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진정한 리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시간이 흘러 그는 어엿한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그가 지휘하는 부대는 항상 사기가 높았고 부대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끈끈한 전우애를 자랑했다. 그는 가끔 김종수 대장 옹의 집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는 김종수 대장 옹에게서 단순한 조언이 아닌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었다. 손주 민준이는 군대에서 눈에 띄게 성장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자부심과 함께 군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깨달았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고 동료들과 선임들에게 신뢰받는 모범병사가 되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어려운 동료들을 먼저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그는 전역 후에도 군에 남아 장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처럼 위대한 군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휴가를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뵙고 군 생활의 이야기와 자신의 고민들을 털어놓았다. 그의 편지와 방문은 김종수 대장 옹의 삶에 큰 활력이 되었다. 김종수 대장 온군 이제 더 이상 은둔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종종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전쟁의 아픔을 겪은 이들과 소박한 차담회를 가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과시하지 않았다. 그저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조용히 힘을 보탰다. 그가 기르던 유기견 복실이는 이제 그의 든든한 반려견이 되어
늘 그의 곁을 지켰다. 복실이는 건강해졌고 활기찬 모습으로 마당을 뛰어다녔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김종수 대장 온근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로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텃밭에 심어놓은 들꽃들은 만개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싱그러운 봄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옆에는 복실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군복을 입은 청년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민준이었다. 그는 어엿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민준이는 밝게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경례를 붙였다. 할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저 휴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그의 눈빛은 할아버지를 닮아 강인하면서도 따뜻했다. 김종수 대장 온근 민준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왔느냐? 내 손주. 그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마당 평상에 앉혔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그동안의 군 생활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경청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온 산을 물들였다. 김종수 대장 온근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민준아, 기억하거라. 진정한 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있지 않다. 겸손함 속에 지혜가 있고 나눔 속에 행복이 있으며 존중 속에 진정한 평화가 깃든다는 것을.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졌다.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늙은 영웅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젊은 군인의 모습은 세대를 이어가는 위대한 정신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다. 그들의 등 뒤로 고요한 산골 마을에는 평화로운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친절, 용기,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해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 가족과 공유하고 함께 깊은 인간적 가치를 느껴보세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